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왜 무의식을 정화해야 되는지, 좌뇌, 우뇌의 기능, 그리고 인지심리학을 더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좌뇌와 우뇌가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유행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도 좌뇌형 아이, 우뇌형 아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좌뇌 같은 경우는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우뇌는 느낌의 차원 그리고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좌뇌와 우뇌가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계기는 뜻밖에도 뇌전증, 이제 기존에는 간질이라고 불렀던 뇌전증 환자를 치료하다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좌뇌와 우뇌를 이렇게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뇌량을 이제 절단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뇌전증에 도움이 됐긴 했는데요. 그 후에 환자에게 어떤 달라진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좌뇌와 우뇌의 역할이 다른 게 밝혀지게 됩니다. 좌뇌는 신체 우측을 담당을 하고요. 우뇌는 신체 좌측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요. 왼쪽 눈에만 어떤 걸 보여주면 그것은 우뇌에서만 인식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눈에 보여진 걸 좌뇌에서만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되게 재미있던 실험 중 하나가 어떤 남성분에게 왼쪽 눈에만 섹시한 여자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분의 왼쪽 눈으로 그 이미지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논리적이거나 언어의 영역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어떤 느낌의 영역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분의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이제 웃게 됩니다. 왜 웃으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질문자님이 재밌으셔서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그분은 이제 뭔가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미지가 오른쪽 눈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이라던가 언어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자신의 느낌을 토대로 그런 해석을 지어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명분을 댈 때 자신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선택과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자신의 느낌을 토대로 무언가 적절한 그런 이유를 지어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네에게 속았네, 그런 책이 아마 이런 내용을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인지심리학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지심리학은 이제 5가지 단계, 어떤 상황에 대해서 A, B, C, D, E 5개의 단계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A는 선행 사건을 나타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누군가 이제 인상을 쓰면서 그 장소를 나갔다는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B는요, 신념 체계를 나타내는데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라는 신념 체계가 무의식에 있는 사람의 경우, 저 사람은 내가 들어오니까 내가 싫어서 나갔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C는 이제 정서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불안 혹은 분노, 굉장히 그 상황에 대한 불편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나간 이유는 그냥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불쾌한 통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간 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자신이 원인인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적인 결과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인지심리학에서는 다음 단계로 논박을 하게 해요. 과연 자신이 추측한 저 사람이 내가 싫어서 나간 게 맞느냐, 그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확실한 그런 추론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내담자가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하긴 다른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내가 원인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그때 사건이 어떤 굉장히 불쾌했던 사건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에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A, B, C, D, E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건 굉장히 의식적인 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좌뇌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담의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뭔가 모르게 저는요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묻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사람이 나가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담자에게 이런 인지심리학을 베이스로 한 상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어난 선행 사건을 나의 신념 체계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나의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무의식 정화를 이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신념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과거에 많은 경험 정보들 중에서 특히 어린 시절에 일어난 경우엔 더 큰 영향을 주겠죠. 내가 배척당하거나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듯한 그런 경험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나에게 또 그런 일이 생기진 않을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논박, 디스피팅의 과정에서 당신이 해석한 그 해석이 정확한 거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의식의 차원, 즉 좌뇌를 이용해서 논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그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과거에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화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싫어할 거라는 그런 느낌 자체가 수정이 되는 그런 무의식, 즉 우뇌를 수정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이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좌뇌와 우뇌를 이제 둘 다 나의 치유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좌뇌의 경우는 이렇게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의 치유를 돕는 건데요. 그 핵심은 자각이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게 불현듯 든 생각, 그리고 갑자기 든 감정들, 아니면 내가 그냥 일상생활 할 때 베이스에 깔려있는 어떤 감정의 정도? 이런 것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자각하고 의식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의식을 치유한다면 그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이런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인지심리학은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지고 그걸로 또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인간은 결국 느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좌파나 우파로 나눠서 대립을 하는 것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것이 굉장히 논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왠지 나는 어떤 정당이 좋아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이제 붙잡고 그것에 맞는 정보들만 내가 관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되는 뉴스라던가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는 무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느낌이 먼저고 그 느낌을 바탕으로 내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내가 나를 합리화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의식의 흐름이 진행이 된다는 걸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거나 듣는 오감으로 오는 데이터들은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자폐아들 중에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되게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잠깐 봤던 것들을 어떤 사진 찍은 것처럼 다시 그리기도 하고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들이 굉장히 놀랍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의 아주 일부만 지각을 하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본 것들이 정말 사실이고 합리적이고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느낌을 토대로 결국 그걸 베이스로 선택의 어떤 결과를 거친다는 걸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무의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에 영향을 줘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장소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그냥 나가버린 이런 상황에서부터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불현듯 어떤 사람은 내가 예뻐서 봤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불만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무의식에 좋은 경험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바라보고 긍정적인 느낌이 반사적으로 오는 반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더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 비판을 하거나 굉장히 힘든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위해서 무지개라는 책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소년들이 무지개를 찾아서 떠나요. 어떤 아이들은 무지개를 찾았어 하는데 이제 유리 조각을 무지개로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오고요. 어떤 애들은 또 기왓장을 무지개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무지개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 소년에서 할아버지로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부정성과 긍정성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진실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말 무지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는 세상이 무지개가 있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밝게 아름답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일 수 있고 굉장히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정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실, 그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좀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내 무의식을 정화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주 반사적으로 나에게 불리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외로운 현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느낌은 또 그런 현실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안에 그런 자각을 통해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검토하시고, 또 주기적으로 내 안에 있는 슬픔들, 과거의 힘든 기억들,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는 것도 나에게 주는 굉장한 선물입니다.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꼭꼭꼭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